삼성전자가 1년 뒤에, 6개월 뒤에, 3개월 뒤에 어떻게 될지 솔직히 알 수가 없잖아요. 없죠. 이재용도 아니고. 하지만 단타 같은 경우에는 단타는 솔직히 그날 무조건 시장의 흐름을 체크하지 못하면 이게 따라가기가 좀 버겁다. 그래서 오히려 공부하는 게 저는 단타가 더 많이 공부해야 된다는 입장인 거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초화투자연의 한사원. 네, 김범준 대표이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 어느 게 더 좋은지 한번 토론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새 코스피 9,000을 드디어 넘어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루하루가 지수가 5%가 올랐다가 3%가 떨어졌다가 변동성이 정말 큰 장이에요. 네. 솔직히 이런 장이 단타쟁이들, 스캘핑 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장이거든요. 이런 시점에야말로 저는 단타를 제대로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와서 이제 단타를 해야 된다. 지금 와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3,000대 맨 처음에 주식을 시작해서 코스피 9,000대까지 장기 투자는 하지 않고 단기 투자 위주로만 가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한 예수금 3천만 원 정도 있다고 가정했을 때 3천만 원으로 1년에 30% 수익을 내도 3,900만 원. 물론 장기 투자에서 30% 먹는 거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3천만 원을 가지고 단타를 한다고 하면 솔직히 900만 원 수익 내는 거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일단 단기 투자로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확률이 네. 1%도 안 되는 통계가 있어요. 아, 1%도 안 네.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이론은 우리가 뭐 3천만 원 가지고 이제 30% 수익이 물론 어렵지만 그걸 이제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 그래서 결국 반대로 900만 원이 또 사라질 수 있는 또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1%의 확률을 보고 우리가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좀 더 확률이 높은 중장기 투자는 사실 뭐 종목이 단기적으로 눌릴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 들고 가면 수익 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게 단기적으로는 손실을 보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가는 게 확률적으로 더 높은 전략이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단타를 했을 때 뭐 사실 이게 전업 투자뿐만 아니라 계속 이렇게 쳐다봐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스트레스지 않을까요? 우리 한우 씨 그거 계속 쳐다봐야 되는데. 아, 사실 단기 투자를 한다고 하면 무조건 스캘핑 하는 사람은 이제 넥스트장 8시에 열리는 시간부터 끝나는 8시까지 12시간을 책상 앞에 앉아 있어야 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이건 인정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러면 결론은 정해진 거 아니에요? 이게 물론 이제 시간을 쪼개가지고 뭐 8시, 9시만 딱 집중해가지고 이게 하는 전략은 뭐 이해는 하는데 만약에 이제 그게 그날 실패가 됐을 때 한우 씨는 9시까지 해서 잃어요. 만약에 따면 뭐 멈출 수 있겠지만 만약에 잃었다 그러면 이걸 복구해야 된다는 마음에 뭐 10시, 11시도 매매를 진행하지 않나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8시에서 11시 반까지만 매매를 하려고 하고 또 오후 1시가 넘어서 매매를 하려고 하는 원칙을 세우긴 하는데 단타를 한다고 했을 때 사실 그 원칙대로 따라가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만약에 9시부터 9시 반까지 가장 변동성이 심한 구간에 손실을 나기 시작하면 그걸 메꿔야 된다는 압박감이 정말 심해져서 좀 더 내동 매매를 하게 된다던가 좀 더 무리를 해서 들어가게 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단타가 뭐 나쁜 건 아니죠. 실력만 있고 그리고 재능만 있으면 사실 단기 투자만큼 가장 효율적인 전략은 없어요. 근데 대부분 투자자들이 그런 원칙을 제대로 못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초보자분들일수록 중장기를 투자하는 건데 이제 한우 씨 같은 경우는 이미 예전에 실전 투자 대회에서 한번 상위권에 든 적이 한번 있지 않겠어요? 네. 키움증권에서? 네, 그렇죠. 네, 제가 키움증권에서 한참 등수가 많이 높았을 때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해서 한 4천만 원 정도 수익을 냈었는데요. 그때 들어갔던 예수금이 1,000만 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이제 확실히 그에 또 가장 이제 성과가 좋았던 시기였죠? 그때 한우 씨 매매 당시에 그렇죠? 아니요, 8월 달에 그렇게 뭐 1,000만 원으로 4천만 원을 번 적도 있지만 수익률로 따지면 사실 다른 달에 더 결과가 나왔던 적도 몇 번 있고요. 이거 뭐 부럽습니다. 실력이 매우 출중하신 것 같은데 그때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이제 레버리지에 대한 기억, 요게 좀 단타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좀 기억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때의 수익률이 그때가 몇 년도였죠? 그때가 23년도였습니다. 그렇죠, 23년도. 물론 23년도에 시장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좋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단기간 안에 그렇게 좀 수익을 좀 내본 사람들은 확실히 이제 단기 투자를 잊지는 못할 것 같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에 단기 투자보다는 이제 게임주, 저는 이제 게임주, 뭐 코로나 때는 뭐 진단키트 관련주 이런 종목에서 좀 수익률이 500%에서 많게는 한 1000% 수익이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또 저만의 이제 기억력이 1년 이상, 2년 이상 투자를 했을 때 그런 이제 경험치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초보자분들에게 또는 이제 중장기 투자가 훨씬 더 수익을 더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경험치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오래 투자를 해보니까 단기 투자는 결국 그 계속 벌어야 된다는 압박감이 또 크고, 그래서 결국 선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저도 단타를 해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스트레스는 주식을 하면서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안 받을 수는 없고 계속 받는 게 이제 주식 투자인데, 그래도 이왕 나는 중장기 투자를 생각을 하고 주식을 들어가면 스트레스가 조금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입장에서 저는 중장기 투자가 좀 더 낫다라는 입장인데요. 중장기 투자.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1년 뒤에, 6개월 뒤에, 3개월 뒤에 어떻게 될지 솔직히 알 수가 없잖아요. 없죠. 이재용도 아니고. 그렇죠. 하지만 단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수급 붙는 종목, 이번 주 시장이 보는 테마, 뉴스에 반응하는 종목, 거래 대금이 몰리는 구간, 솔직히 몇 개 안 봐도 되는 거거든요. 딱 그거 4개 종류만 지켜주면 돈을 벌어갈 수 있는데,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 종목, 이 섹터 다 공부해야 되고 너무 멀리까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답답한 감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오히려 그 거래 대금을 보고 또는 뭐 지금 이 돈이 몰리는 이걸 공부하는 것 자체도 매일매일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많진 않다 보거든요. 시간을, 맞아, 그 정도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신 분들은 직장인이라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중장기든 단기든. 네. 근데 이제 중장기는 뭐 우리가 이제 흔히 유튜브를 통해서도 뭐 거기 그 산업 리포트를 읽어주는 유튜브도 많고, 또 전망도 이제 말해주는 그런 채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오히려 뭐 퇴근 이후에 또 주말에 이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틈틈이 있는데, 단타는 솔직히 그날 무조건 시장의 흐름을 체크하지 못하면 그 조금 시장의 흐름들을 조금만 놓쳐도 이게 따라가기가 좀 버겁다. 그래서 오히려 공부하는 게 저는 단타가 더 많이 공부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중장기가 더 쉽고 확률도 더 높다 입장인데, 오히려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단타가? 공부를요? 네. 사실 단타 스캘핑 같은 경우에는 공부라기보단 게임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빨리 대응하고 빨리 순환하고 빨리 돌고. 제가 키움 대회에서 그렇게 상위권으로 입상을 했었을 때 네. 키움 스펙트럼 플렉스라는 걸 아시고 계시나요? 스펙트럼 플렉스요? 키움 스펙트럼 플러스요. 플러스? 그거 네, 약간 신용 더 많이 찍을 수 있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오, 맞습니다. 네.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증거금이 20%인 종목이니까 네. 키움 스펙트럼 플러스를 사용하면 10%까지 증거금을 낮출 수 있어서 어이구. 이제 제가 1000만 원 들고 있다고 치면 그냥 순간에 1% 먹으면 1억에 들어가서 1% 먹으면 바로 100만 원을 벌고 나올 수 있는 구조인 거죠. 아이고, 네. 너무 하이 레버리지 네, 네. 아닙니까? 이거를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에게 그걸 네. 권유하는 건 아니잖아요. 권유하는 건 절대 아니고 네. 이런 방법도 있다. 키움 대회에서 만약 입상을 하고 싶으면 수익률을 최대한 높이는 게 관건인데 네. 수익률을 펌핑시키려면 이런 식으로 예수금을 적게 넣은 상태에서 크게 신용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미수랑.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에서 만약에 지금 변동성이 크잖아요. 네. 변동성이 큰데 뭐 사실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은 지금 한 2주 정도 만에 제가 봤을 때 한 50% 넘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네. 단타를 추천드리고 싶었던 게 그런 점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네. SK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1%에 시작해서 네. 고점 6%까지 올라왔었죠. 네. 그러면 제가 예수금이 3천만 원 있는 상태에서 이제 미수를 사용해서 들어갔다고 하면 한 1억 2천에서 1억 3천만 원 정도 구매가 가능했을 거고, 거기서 5%만 먹고 나왔어도 장기 투자로 들어갔던 거 다 복구하고 나올 수 있었거든요, 하루 만에. 아 근데 네. 그 시장 변동성이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도 오늘 보셨어요? 네. 오늘 막 조선주 뭐 이런 종목들은 뭐 거의 뭐 마이너스 8%, 9% 막 이렇게 찍히던데. 네. 그러면
보면 단타 하시는 분들은 결국 이 하락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수익도 좀 짧게 가져가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게 하루에 변동성이 뭐 5%, 10% 떨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익절도 예를 들면 SK하이닉스도 올라갈 때 그걸 7, 8%로 끌고 갈 수 있는 그거보다는 한 2% 정도 올라왔을 때 이거를 익절을 하는 그런 논리가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말하면 방금 전에 약간 찔리긴 했었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1%에서 한 6% 올라갔다. 변동성이 계속 있었던 장이었었거든요. 네. 솔직히 1%, 2% 잘라먹고 나오고 했지. 계속 어떻게 마이너스 1%에서 6%까지 텀을 잡고 있었어요. 그게 더 이상 스캘핑이 아니게 돼버리죠. 그죠. 그러면 이제 사실 시장은 이제 코스피가 9,000 가고 이제 10,000포인트 간다 그러면 뭐 지금 하이닉스를 이제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미 수익금이 클 텐데 이 하이닉스를 보유 또는 뭐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숫자보다 단기 하루에 뭐 2, 3%씩 꾸준하게 내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 그렇게 뭐 아직 뭐 제가 뭐 증권사 데이터는 뭐 찾아보지 못해서 모를 텐데 저는 전자가 좀 더 많을 것 같긴 하거든요. 물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안 들고 계신 사람들도 많겠지만 만에 하나 이제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그래도 지금 계좌 수익률이 손실보다는 수익에 조금 더 가까운 분들이 많을 것 같고 만약에 지금 시장에서 단기 트레이드를 많이 했을 때 수익 볼 확률은 적을 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아닙니다. 네. 요즘 같은 장세에 하루에 뭐 지수가 5% 빠지고 맨날 6월 동안 서킷 브레이커, 사이드카 맨날 발동했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그렇게 하면 장기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 한번 돈이 묶여버리면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수익이 날 때까지. 저도 묶여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만약에 3천만 원을 그렇게 장기 투자로 갖고 간다고 하면 네. 뭐 결혼식이라던가 생활비 필요할 때 이런 거 빼지도 못하고 무조건 홀드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네. 단타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하루 끝나고 나면 계좌가 텅 비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하루 이틀만 기다리면 돈 뺄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런 유동성 같은 것도 계산해 본다고 하면 솔직히 30% 수익을 900만 원 내는 거, 스캘핑으로 900만 원 내는 거 이거 약간 바로 현금 낼 수 있는 비율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해서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또 그렇게도 보이긴 하네요. 근데 뭐 많은 얘기를 하는 것 중에 주식은 내가 꼭 필요한 당장 다음 달 또는 목돈이 지금 당장 필요할 부분에 쓰는 자금은 아닌 것 같고 변동성이 크니까 그렇게 중요한 돈은 당연히 예금 적금으로 가야 되는 것 같고요. 뭐 항상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말했지만 어느 정도 여윳돈 이 돈이 이제 장기적으로 시드가 늘어나길 바라는 관점에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하셔야지 당장 이게 다음 달에 돈을 빼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주식을 하면 사실 조금은 결과가 안 좋을 때가 많은데 그래서 중장기 관점에서는 단타보다는 중장기가 좀 더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게 5천에서 9천까지 가는 동안 가는 종목만 갔다. 네. 만약에 종목 자체를 잘못 선정해서 장기 투자로 이제 엉망진창인 종목을 골라서 이제 마이너스 30%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네.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또? 그때는 또 옥석을 가려야죠. 그러니까 중장기 투자에서도 네. 뭐 모든 종목을 다 뭐 10년, 5년 막 이렇게 투자하는 접근 자체는 잘못된 거고 그 안에서 유망한 종목들 올해 또는 올해 상반기 어느 업종, 어느 종목이 이익률이 늘어날 것이냐 이걸 뭐 간단하게 분석하고 나서 이걸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플랜을 좀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도 결국 지금 올해 만약에 1월 달부터 투자를 해서 올라간 종목이 떨어진 종목보다는 더 많아요. 제가 이제 저번 이제 5월 말 기준으로 보면 약 한 60% 정도 종목들은 올해 연초 대비해서는 올라갔다. 근데 그 안에 한 상위 10% 종목들은 다 2배 이상 올라갔어요. 2배 이상이요? 네, 100% 이상 올라갔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은 탑티어 종목이겠지만 지금 현대차가 지금 60만 원이거든요. 연초만 했을 때 지금 20만 원 이때였어요. 20만 원, 30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했다가 지금 이제 60만 원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두면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이 대형주에서는 많이 나왔다라는 게 이제 데이터죠. 이번 연도에. 그래서 물론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뭐 연초 대비해서 못 올라간 종목들도 많긴 합니다. 하지만 연초 대비해서 그렇다고 해서 네이버가 뭐 50% 넘게 빠졌나? 이건 아니거든요. 연초 대비해서 한 20% 정도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거의 한 400% 가까이 올라갔고, 그러면 SK하이닉스와 네이버 중장기 한 6개월 정도 좀 들고 있다 하더라도 계좌 수익률은 수익이다. 왜냐하면 SK하이닉스가 수익이 크기 때문에. 근데 단기로 들어가면 지금 오히려 지금 5월달까지 벌었던 거를 지금 6월달에 다 토해낼 수도 있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을 또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사님 중장기로 갖고 갈 때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중장기 종목 중에 한 몇 퍼센트 라인이 오면 손절로 잡으면 될까요, 그럼? 일단은 손절 관점은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을 텐데, 손실률을 뭐 30% 뭐 이렇게 잡을 때도 있고, 반대로 이 회사가 뭐 좀 1분기 실적 또는 2분기 실적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못 나왔을 때, 또는 뭔가 악재가 생겼을 때, 그때 이제 교체를 주로 많이 하는 편이고, 이 회사의 뭐는 비중 관리 측면에서 너무 비중이 크게 들어갔다고 했을 때는 마지노선을 약 한 25% 정도, 15%. 네, 그 정도를 보고는 있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릴 테니까요. 댓글 남겨주세요.